단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오늘도 단기 투자의 진수 김준호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힘차게 시작하긴 했는데 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주질 않네요. 마지막까지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상 배당락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락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중국 같은 경우도 0.5%밖에 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 선물이 0.2% 정도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만 유독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배당락을 노리고 들어왔던 신규 매수 자금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은 그 물량들이 다시 고스란히 증시에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마지막 날까지 어느 정도는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 물량 또 계속해서 좀 투하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연초와 또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연말 분위기를 좀 내주지 않는 시장 흐름 네. 속에서도 매니저님의 종목과 함께라면 포트 방어를 든든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리뷰 도와드릴 종목 중에 첫 번째가 셀리버리인데요. 지금 네.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만에 6%가량의 네.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일단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사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낙폭 과대주 중에 낙폭 과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도 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대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의 이틀 동안 10% 이상 급락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낙폭 과대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도 좀 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매수가 대비 6% 정도 좀 수익권에 좀 찍혀 있는데 TSET 기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 일상에 돌입한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시장 여파로 과도하게 조정이 나와줬다. 현재 지금 가격대도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 충분히 주가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좀 지나치게 하락에 나왔던 종목들 하지만 그 여전히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셀리버리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상향 조치를 해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10,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1,800원 라인 때, 직전 접전 라인 때를 적전 라인대로 손절가를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12,500원 그대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13,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손절가는 1,800원으로 상향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달릴까 말까 처음 같이 했을 때 제가 제약바이오의 제왕이다라고 불러드렸는데 말의 힘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리뷰를 도와드릴 종목도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역시나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3% 넘는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게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말씀드릴 때마다 달릴까 말까라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20%대 11월 달에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마자 2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렸고 3차 목표가로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 설정해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좀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숨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오제네, 레카네밥이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최대 키워드가 또 치매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핵심 수혜주가 피플바이오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어제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시장 대비 오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익절 라인대를 조금 대폭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4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15,000원 라인대로 종가상 이탈 시 15,000원을 익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로 18,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피플바이오는 4차 목표가 네.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또 숨기고 숨겨둔 종목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공략주를 들고 오셨을지 그 첫 번째 종목명부터 공개해볼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 맞아요. 보여주고 있어요. 뭐 경남제약, 뭐 피플바이오, 뭐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잇따라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예. 바로 KPS 생명과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제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네. 공략주는 KPX 생명과학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무려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5,930원에 거래되고 있는 KPX 생명과학. 과연 악세를 조금 밟아도 될까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KPS 생명과학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왠지 2단 나올 줄 알았는데 네. 1단이 나오네요. 이게 왜냐면은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의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파마홀딩스가 말씀드리고 거의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제일약품도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화이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지만 사실은 작년에 8월 달에 화이자와 계약이 종료됐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단 10%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하다고 판단돼서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 쳐보니까 팍스로비드 관련주로도 맞아요. 분류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팍스로비드가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돼서 맞아요. 중국 부자들이 또 사모으고 있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비즈니스로도 선물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일약품과 또 제일파마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KPX 생명과학까지 국내에서 화이자 관련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RNA 백신이 중국이 조만간은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는데 실적으로 화이자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팍스로비드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를 중국에서 유일하게 외산 치료제 중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모더나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원료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이자에도 1993년부터 작년 2021년도 8월까지 30년 동안 항생체 중간 원료를 공급한 이력이 있었었는데 제가 뉴스를 하다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작년 이제 8월을 기점으로 사실 KPS 생명과학이 30년 동안 중간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하다가 계약이 이제 8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화이자 관련 종목은 아닌데 너무나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항생체 중간체를 중간 원료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화이자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반사이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가 조코바가 일본에서 승인이 보류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또 이제 중국에서 승인이 됐고 또 이미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관련 수혜 종목으로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승인이 된 외산 의료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뭐 암 시장에서도 지금 2배 이상 가격이 팔리고 있고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지금 이제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지금 팍스로비드의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중국산 제약 치료제가 있고요. 팍스로비드 2개가 유일하게 승인이 된 건데 팍스로비드의 판매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팍스로비드를 다시 한번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지금 중국 내 확진자 폭증이 너무나 지금 말도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난번에 팍스로비드를 이제 소매 판매로 허용하자마자 30분 만에 동의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이제 팍스로비드의 어떤 수급은 계속해서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KPX 생명과학이 제일약품과 또 제이파마홀딩스와는 다르게 일단 화이자 관련된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된 만큼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금의 움직임은 과거의 어떤 이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를 팔자
팔지 않고 있는 마스크 관련 종목 50처럼 그리고 지난번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응압병동 관련 종목이지만 이미 자회사 때문에 응압병동 수혜주로 묶였던 건데 원방테크가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방테크보다 GH 신소재가 훨씬 더 시장에서 응압병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자국 치료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팍스로비드만 유일하게 승인을 한 만큼 앞으로 그 관련된 모멘텀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KPX 생명과학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감만으로 가는 네. 경우가 많아서 투자하기 맞아요. 조금 어렵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차트를 보니까 정말 코로나 재유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급등락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시세가 좀 더 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목표가를 6,200원을 가져왔는데 현재 지금 6,150원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바로 막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6,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000원 미만이나 아니면 5,500원 부근대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자체를 5,100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5,1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00원을 말씀드렸는데 6,3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6,7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X 생명과학은 매수가 6,000원 미만으로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6,300원, 2차로 6,7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PX 생명과학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걸로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름부터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풍산을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풍산 지금 2%대 약세에 보이면서 3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풍산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구리 관련 네, 기업인데 맞아요. 몇 단으로 달려봐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풍산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풍산 몇 단으로 달려볼까요? 풍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풍산은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서로 소개를 해드린 게 사실 지금 중국인 입국 규제가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일본까지도 지금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인 입국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뭐 카지노, 면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거랑은 좀 무관하게 결국에 리오프닝의 끝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SOC나 뭐 건설, 뭐 기자재, 뭐 항만, 해운, 물류 정말 방대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구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구리에서 가장 대표 수혜주가 풍산이다라고 판단돼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풍산은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리 가격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등으로 11월부터 계속해서 반등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내년에도 구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넘쳐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이제 사실상 산업의 쌀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사실상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건설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많은 부분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도 가장 핵심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가장 이제 중국의 선행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구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칠레고 또 소비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과 SOC 투자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구리 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최대의 구리 가공 업체가 바로 풍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68년도에 설립됐고요.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와 그리고 구리 합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신동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방산 관련된 사업을 예전부터 계속 진행했었는데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달에 풍산 디펜스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산 매출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새롭게 법인을 설립한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시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군용 탄약을 또 스포츠용 탄약과 군용 탄약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10년간 구리 수요는 넘칠 수밖에 없고 자동차 건설, 또 해운, 또 그리고 구리 없는 탈탄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구리 가격도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풍산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풍산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또 꾸준히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싶어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만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네.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12월 내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풍산 차트를 보면요. 정말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정말 네. 시장이 빠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항상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풍산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만 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3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6,2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39,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릴까 말까 두 번째 공략주 네. 풍산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매니저님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갈까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 구리 관련 종목들 풍산 외에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영상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릴까 말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년에 돌아오도록 해야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